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 머무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줘버린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관계의 후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겪는 실수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너무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일 경우 그 호의는 고마움이 아닌 권리로 오해받고 결국 여러분이 손해를 떠안고 많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이런 미성숙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그로부터 어떻게 지혜롭게 거리를 둘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한 질문으로 상대의 성숙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죠. 어려운 상황이라 마음이 쓰여 시간을 쪼개뒀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사람은 감사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부담을 키웠습니다. 마치 네가 도와줬으니 앞으로도 계속 도와야지 하는 무언의 권리처럼 말이죠. 그때 느끼는 공허감과 허탈함은 호의를 이용당한 사람만이 아는 깊은 상처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던졌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힘들어졌을 때도 과연 나를 위해 이만큼 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 있는 저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누군가에게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진짜 성숙했는지를 구분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일방적인 노력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과는 멀어져야 하고 어떤 사람과는 단단한 관계를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사람을 가려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더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질문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얼굴이 있나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지 잠시 되짚어보는 시간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질문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지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김지은 씨는 자영업을 하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은 씨는 평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 도와주는 건 기분 좋은 일이라며 늘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을 함께하던 한 엄마가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지은 씨는 선뜻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 학교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 힘들다며 몇 달간 아이를 대신 데려다 주겠다고 한 건 전혀 망설임 없는 결정이었죠. 처음엔 고마워하던 그 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맙다는 인사 대신 오늘은 학원도 같이 데려다 줄 수 있겠냐, 이번 주엔 간식도 좀 챙겨줄 수 있냐며 점점 요구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 모든 말이 부탁이 아니라 마치 정해진 약속이라도 되는 듯 당연히 해주겠지라는 태도로 다가오자 지은 씨는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닌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 씨의 둘째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 병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원래 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한 날이었기에 급하게 그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야 해서요.
혹시 아이 좀 데리러 올 수 있을까요? 그 엄마는 짧게 한마디만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제 일 때문에 안 돼요. 그러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은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은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지은 씨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준 만큼 이 사람이 나에게 한 적이 있었던가? 그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관계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처음에는 분명 따뜻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당연함이 되고 그 당연함이 요구로 변하면 여러분은 점점 지쳐갑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호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기회가 있을 때 꼭 보답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도움을 받을 때마다 점점 그것을 의무로 인식하며 더 큰 요구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자 에릭 번의 말처럼 어른의 말은 책임과 균형을 지향하고 아이의 말은 충동과 욕망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어른인가요? 아니면 계속 요구만 하는 아이인가요? 이번에는 미성숙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과 그들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박상훈 씨는 신입사원 멘토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가 멘토링하게 된 사람은 언뜻 보기엔 활기차고 친화력 있어 보이는 신입사원 이민호 씨였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별 문제 없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민호 씨는 질문도 자주 하고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잘 수용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곧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이 지각을 하고는 어제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했어요 라는 말로 상황을 넘깁니다. 매일 회신이 늦거나 빠진 걸 지적하면 그건 제가 하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갑자기 다른 걸 시켜서요라며 항상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실수에 대한 명확한 사과나 책임지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팀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줬습니다. 책임은 회피하고 칭찬받을 일만 먼저 챙기려는 그의 모습에 팀원들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훈 씨는 멘토로서 그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계속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언을 들을 때마다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지만 그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던 듯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상훈 씨가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순간은 그가 던진 질문에 대한 민호 씨의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본인이 부족한 점이 뭔지 알고 있나요? 그 질문에 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 부족한 점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이 말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줄 모르고 항상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사람, 즉 미성숙한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실수를 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한 뒤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그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괜히 날 오해한 것이다. 이런 식의 회피성 대답을 합니다. 반면 성숙한 사람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차이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자만이 남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관계 속에서도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왜 이 사람은 늘 똑같은 말만 반복할까? 왜 내 말은 통하지 않고 나는 늘 지쳐만 갈까?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혹시 너는 누군가가 너한테 충고하거나 지적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편이야? 이 질문 하나면 상대가 미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거의 분명히 드러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충고나 조언을 들었을 때 감정을 앞세우고 그건 내가 아니라 너 문제 아니야? 그건 나를 무시하는 말이잖아. 이런 식으로 받아칩니다.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이네.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반응하죠. 말의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을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심리 상담센터에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을 상담할 때 이 질문을 꼭 던진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적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 반응에서 그 사람의 자존감, 감정 조절 능력, 타인과의 거리 조절 방식을 거의 모두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여성분이 친구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느낀 피로감으로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 친구는 매번 늦고 약속을 자주 어기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바쁠 땐 약속을 미리 조정하면 좋겠어. 매번 갑자기 변동되면 준비가 어려워. 그 말을 들은 친구의 반응은 내가 바빠 죽겠는데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관계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 하나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의 감정은 사소하게 여깁니다. 내 입장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상대의 입장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충고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가장 위험한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모든 잘못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태도는 관계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전에 꼭 한 번은 물어보세요.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이 한 문장에 앞으로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현명한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미성숙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느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저 사람도 언젠간 변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을 누르며 끝없는 인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인내를 배려가 아닌 호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을수록 그들은 더 큰 요구를 하고 더 자주 감정적으로 흔들며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정을 드러내되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반복되니까 슬프고 답답해. 혹시 너는 이걸 어떻게 느껴? 이런 식의 말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두 번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경계입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본인의 문제를 회피하고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그에 맞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이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거리와 신뢰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진짜 성숙한 사람은 지적받는 순간보다 지적을 받은 후의 행동으로 자신의 인격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한 조직 상담 사례에서는 직원 중 가장 유능했던 사람이 작은 피드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회의 도중에 감정적으로 돌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상사의 조언을 자신을 무시한다고 받아들였고 결국 팀 분위기를 망치는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반대로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수를 수정해 나가는 사람은 모두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나요? 늘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던 사람. 하지만 결국 그런 인연은 여러분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울타리를 단단히 하라.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곁에 두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성숙한 사람과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구체적인 대화법을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화법은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말하기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의 말에 감정을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너 지금 나한테 화났지? 그 말은 날 비난하려는 거지? 이처럼 그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불안과 상처를 기준으로 모든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단문, 사실, 현재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네가 말하는 방식은 내가 불편하게 느껴져. 나는 이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 이처럼 간단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과 느낌만을 말하면 상대는 공격의 여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반복되는 주제에 대해 더 이상 같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명확한 경계를 그리는 것입니다. 대화가 돌고 도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 이제는 서로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하세요. 어렵지만 이 말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한 사람은 경계가 없는 관계에서만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투사하며 살아갑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면 그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기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대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하세요.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관계는 책임이 아니라 자발적인 존중과 감정의 교류입니다. 일방적으로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는 남에게도 아낌없이 주기 어렵다. 이 말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에너지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오늘 배운 방식으로 다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진짜 인연인지 혹은 여러분을 갉아먹는 관계인지 가장 명확히 드러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결국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을지를 묻기 전에 이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오늘 방송을 통해 떠오른 사람이 있었나요? 그와의 관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며 늘 여러분 곁에 현명한 목소리로 남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